필요한 도구들은 이제 댄스의 CBI 사무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볼링은 태미 포스터의 노트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뜯어봐도 되나요? 그래도 되는 증거입니까? 이미 지문 채취가 끝난 상태예요. 태미의 지문만 나왔다더군요. 마음껏 뜯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그앤 용의자도 아니니까요. 인터뷰 때 거짓말을 했으니 노트북을 뜯어봤다고 불평하지 못할 거예요. 핑크색이군요. 볼링이 다시 말했다. 마치 노트북 색으로 적절치 않다는 듯이. 볼링은 노트북을 뒤집어 놓고 작은 필립스 드라이버로 밑면 패널을 뜯어냈다. 그런 다음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직사각형의 부품을 꺼냈다.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내년엔 이조차도 너무 크다고 여겨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 플래시 메모리가 쓰이게 될 테니까요. 하드 드라이브 같은 가동부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겁니다. 볼링이 설명했다. 살짝 흥분한 그는 이런 강의가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고 입을 닫았다. 그는 꺼낸 하드 드라이브를 유심히 살폈다. 볼링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소녀 시절부터 안경을 낀 댄스는 그의 시력이 부러웠다. 교수가 드라이브를 귀로 가져가 살짝 흔들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헤어드라이어를 꺼내 하드드라이브에 따뜻한 바람을 쏘이기 시작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젖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전기와 물은 상극이거든요. 하드드라이브 말리기가 끝나자 볼링은 그것을 인클로저에 넣고 USB 케이블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노트북은 컴퓨터다운 수수한 회색이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볼링의 손가락을 지켜보며 그녀가 말했다. 키보드의 글자 몇몇은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다. 그의 눈은 키보드에 가 있지 않았다. 물이 노트북 안에서 합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드라이브의 내부는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전 지금 이걸 인식 가능한 드라이브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몇 분 후 볼링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댄스가 의자를 끌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윈도우 익스플로러에 로컬 디스크 G가 떠올라 있었다. 태미의 하드 드라이브를 인식했다는 뜻이다. 모든 게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이메일, 그 아이가 둘러본 웹사이트들, 즐겨 찾는 곳, 채팅 기록, 삭제된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암호화되지도 않았고 패스워드로 보호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부모가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물론 전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깨버릴 수 있고요. 볼링이 자신의 노트북에서 디스크를 뽑아 케이블과 함께 그녀에게 넘겼다. 다 됐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안에 담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링이 어깨를 으쓱했다. 비록 짧았지만 즐거웠어요. 캐트린 댄스는 전통음악을 다루는 집에서 제작한 웹사이트를 친한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이트였지만 댄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사이트의 기술적인 부분은 댄스 친구의 남편이 맡아 처리해 주었다. 그녀가 볼링에게 말했다. 바쁘지 않으시다면 검색 좀 도와주시겠어요? 볼링이 잠시 망설였다. 볼 일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걸리는 작업입니까? 금요일 밤에 나파에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기꺼이 도와드리죠. 퍼즐은 제게 있어 꽤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찾으시는 겁니까? 태미를 습격한 범인의 정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단서. 아,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같은 거군요. 그 정도로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파문의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요. 아이가 위협을 느꼈을 만한 메시지를 찾았으면 해요. 논쟁, 싸움, 스토커에 대한 의견들. 채팅 기록은 전부 확인할 수 있나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죠. 볼링이 드라이브를 다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도 살펴봐야 해요. 도로변 기념비나 십자가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댄스가 말했다. 기념비? 저희 범인이 범행을 예고하기 위해 도로변에 십자가를 세워놓았다고 생각해요. 끔찍하군요. 교수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타자를 치며 그가 물었다. 아이의 컴퓨터에 답이 있을 거라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댄스는 태미 포스터와의 인터뷰에 대해 들려주었다. 태미의 몸짓 언어만 보고 그 모든 걸 알아내셨다고요? 네. 댄스는 인간의 3가지 소통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말의 내용을 통하는 방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 자체의 의미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읽기도 쉽지 않고 누구나 날조가 가능하죠. 서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훨씬 중요해요. 언어적 특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음조나 말의 빠르기, 머뭇거림, 음을 연발하며 뜸들이기,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동작학. 우리 몸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스처, 시선의 위치, 호흡, 자세, 매너리즘. 신문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게 바로 마지막 2가지예요. 몸은 말보다 훨씬 많은 걸 들려주거든요.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댄스가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웠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할 땐 꽤 열정적이시군요. 아까 교수님도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러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컴퓨터는 경이로운 기계예요. 이런 핑크색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볼링은 계속해서 태미의 컴퓨터를 속속 들이뒤져 나갔다.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역시 10대 소녀다운 수다가 대부분이네요. 남자친구, 패션, 화장, 파티, 학교, 영화와 음악. 협박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스크롤을 내렸다. 지난 보름간 아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조금 오래된 것들까지 훑어봐야겠죠? 태미는 거의 모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아워월드, 세컨드 라이프. 오프라인이었지만 볼링은 태미가 최근에 접속했던 페이지들을 어려움 없이 살펴보았다. 잠깐만요. 여기 좀 봐요. 볼링이 진지해진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뭔데요? 태미가 익사할 뻔했다고 하셨죠? 네. 몇 주 전에 태미는 친구 몇 명과 아우어월드에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그때 태미는 익사가 가장 두렵다고 했고요. 댄스의 입이 꽉 다물어졌다. 범인이 그걸 보고 범행 방법을 결정한 모양이군요. 우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풀어놓고 있어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혹시 이스크리비셔스리스트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볼링이 놀랄 만큼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신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가 씩 웃어 보였다. 적절한 표현이죠? 그뿐 아니라 두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사입니다. 나 오늘 두스 당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나 보스,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잘리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에요. 유타의 어느 여자가 처음 만들어 쓴 표현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올렸다가 해고당했거든요. 두스는 듀드의 철자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두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또 뭐죠?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블로그에 전 직장 보스에 대한 글을 올린 적 있습니까?
물론 면접관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입사 지원자들이 정직한지 확인하려는 것 뿐이죠. 만약 부정적인 글을 올린 적 있다면 회사에선 절대 뽑아주지 않아요. 지나치게 넘쳐나는 정보가 문제야, 정보가. 볼링은 계속해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뭔가 걸린 것 같군요. 태미가 며칠 전에 올린 글이에요. 그의 아이디는 템프1399입니다. 볼링이 노트북을 댄스 쪽으로 돌려주었다. 댓글 내용이야. 7턴의 댓글. 템프1399 작성. 운전자는 이상해요. 아니, 위험해요. 언젠가 치어리더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니 우리 로커룸 밖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안을 훔쳐보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난 그에게 뭐라고 있냐고 따져 물었고 그는 날 죽일 것처럼 노려봤어요. 완전 사이코예요. 우리랑 같이 삭제에 다니는 어떤 아이는 운전자가 자기 가슴을 마구 주물러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앤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복이 두렵기도 했고 그가 홧김에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 댈 수도 있으니까요. 버지니아 공대 사건처럼. 볼링이 덧붙였다. 흥미로운 건 태미가 도로변 십자가라는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댄스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그녀가 물었다. 저 운전자라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겠어요. 모든 포스터에서 이름이 삭제됐어요. 이게 블로그에 올려졌다는 거죠? 네. 볼링이 피식 웃었다. 버섯. 네? 블로그는 인터넷의 버섯이나 다름없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몇 년 전 실리콘밸리의 모든 이는 닷컴 세상의 다음 히트 상품이 무엇일지 궁금해했었죠. 알고 보니 그건 획기적인 새 타입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였습니다. 게임,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블로그.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컴퓨터 관련 글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태미가 글을 올린 것은 7턴 리포트라는 사이트입니다. 댄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 들어본 적 있어요. 지역 사이트지만 블로거들에겐 잘 알려진 곳이죠.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맷 드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러지 리포트보단 스케일이 작긴 하지만요. 제임스 칠턴이란 사람도 아주 괴짜입니다. 볼링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한번 접속해 읽어볼까요? 댄스가 책상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왔다. 볼링이 주소를 읽어주었다. 교수가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왔다. 두 사람은 함께 홈페이지를 훑어나가기 시작했다. 7턴 리포트. 미국의 도덕적 목소리. 이 나라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점에 대한 사색. 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바람직한? 교묘한데요. 도덕적 다수의 보수주의자이기까지 하군요. 볼링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녀가 한쪽 눈썹을 축혀 세웠다. 칠턴은 자신이 원하는 쟁점만을 늘여놓아요. 좌파보다는 우파에 가깝지만 자신의 도덕이나 판단이나 지능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예외를 두지 않고 맹렬히 공격해요. 그건 이 블로그의 여러 기능 중 하나예요. 논란을 부추기는 것. 언제나 논란은 잘 팔리거든요. 그 밑에는 독자들에게 띄우는 인사말이 올라와 있었다. 독자들에게, 구독자도 팬도 인터넷을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을 찾게 된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 반추를 담은 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품고 더 알기를 바라도록 만들어주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니까요. 제임스 칠턴.
우리의 강령.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정부가, 부패한 정치인과 범죄자와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꿍꿍이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속임수와 탐욕의 그림자에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리포트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한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신속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내부 소식. 이겨라 우리 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저희 큰 아이 팀의 시즌 성적이 4승 0패로 좋아졌습니다. 잘한다 제이호크. 부모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제분들께 야구와 미식 축구 대신 축구를 시켜보세요. 축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팀 스포츠입니다. 아이들의 스포츠 외상에 대한 4월 12일자 7턴 리포트를 참조하세요. 그건 그렇고 축구를 외국에서처럼 풋볼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불러야죠. 제목 애국자. 어제 저희 작은 아이가 데이캠프 리사이틀에서 아름다운 미국을 불러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도 독창으로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제목 의견 부탁드립니다. 패트리샤와 저희 부부가 결혼 19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물을 준비할까 하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 사리사욕 때문에 아내 컴퓨터를 초고속 광 케이블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여성 독자 여러분,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티파니는 절대 안 됩니다. 제목,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리포트가 세계 곳곳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수천 곳의 블로그와 웹사이트와 전자 게시판을 연결해주는 새 RSS. 저희는 이걸 정말 간단한 신디케이트 조직이라고 부른답니다. 피드에서 우리 사이트를 선두적인 블로그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영광을 리포트의 모든 독자분들께 돌립니다. 제목 환영. 오늘 저를 미소짓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포트의 오랜 독자분들은 이 변변치 않은 리포터의 친구 도널드 호큰에게 지난 몇 년간 쏟아졌던 열렬한 찬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 미쳐버린 컴퓨터 세상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도널드는 페닌슐라를 탈출해 샌디에이고의 초원으로 떠나버렸었죠. 하지만 그가 아내 릴리 그리고 두 아이들과 고향으로 돌아온답니다. 귀향을 환영해 도널드. 제목 영웅들. 몬터레이 카운티의 용감한 소방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패트리샤와 저는 다운타운의 알바라도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공사장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구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요. 현장인부 2명이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20명에 가까운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소방차들은 신속하게 옥상으로 사다리를 올렸죠. 덕분에 갇혀있던 인부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도 금세 진압됐습니다. 사상자는 없었고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용기라 하면 고작 정치에 대해 논쟁하거나 고급 리조트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가는 정도일 겁니다. 몬터레이 카운티 소방대와 구조대의 남녀 대원들이 주저함이나 불평 없이 매일 보여주는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브라보! 이 포스트 밑에는 몬터레이 다운타운에 나타난 소방차의 극적인 사진을 올렸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블로그죠. 개인정보, 수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좋아합니다. 블링이 말했다. 댄스는 몬터레이라는 링크를 클릭했다. 그녀는 곧바로 우리 고향 아름답고 역사적인 몬터레이 페닌슐라라는 페이지로 안내됐다. 그곳은 캐너리 로우와 피셔맨스 워프 인근에
내 해안가와 배들을 찍은 예술적인 사진들로 꾸며졌다. 지역 관광지들도 상세히 소개했다. 또 다른 링크는 그들을 지역 지도가 마련된 페이지로 이끌었다. 댄스가 살고 있는 퍼시픽 그로브의 지도도 있었다. 볼링이 말했다. 이건 다 잡스러운 블로그 뿐이에요. 자, 이제 블로그의 컨텐츠를 살펴볼까요? 단서가 있다면 분명 거기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단서라고 하는 건가요? 증거라고 하는 건가요? 범인을 잡는 데 도움만 된다면 브로콜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야채가 숨어 있는지 찾아볼까요? 볼링이 댄스에게 또 다른 주소를 불러주었다. 블로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7턴의 미니 에세이들. 볼링이 설명했다. 7턴이 OP입니다. 오리지널 포스터라는 뜻이죠.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뜻의 오지에서 파생된 겁니다. 블러드 앤드 스크립스 같은 갱단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죠. 뭐 아무튼 그는 자신의 논평을 업로드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독자들이 그의 입장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옆길로 새버릴 때도 있고요. 칠턴의 논평은 맨 위에 걸려 있었다. 그 밑으로는 댓글들이 길게 이어졌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블로거의 논평에 대한 의견을 올려놓았지만 간간히 다른 댓글들에 대한 의견도 눈에 들어왔다. 각 논평과 관련 포스터들은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스레드는 몇 달 또는 몇 년간 계속 이어질 때도 있어요. 볼링이 설명했다. 댄스는 빠르게 훑어나갔다. 그 다음 어쩌고 중략. 캐트린 댄스는 마침내 결정적인 스레드에 다다랐다. 이 섹션에는 십자가와 꽃과 동물 인형들을 담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다. 제목 도로변 십자가 7턴 작성. 얼마 전 2개의 도로변 십자가와 꽃다발이 놓여있는 일본 고속도로를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6월 9일 졸업 파티에서 돌아오던 두 소녀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 숨진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소녀는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문득 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거의 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봤고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딱지를 뗀 사실이 없다고 하더군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딱지를 떼지 않았다는 건 이 사고가 운전자, 고등학생이라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과실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니 바람이 강하고 모래가 심하게 날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난 지점에는 가로등도 가드레일도 없었습니다. 경고 표지판은 비바람에 씻겨 밤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더군요. 사고는 자정쯤 발생했다고 합니다.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갓길 곳곳에 웅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도 있었고요. 어쨌든 경찰은 사고 재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엔 그런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칼트랜스는 즉시 사람을 보내 콘크리트의 입도와 무늬 등 도로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 작업이 시행됐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도로는 모두가 바라는 만큼 안전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비극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오가는 고속도로란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도로변 십자가 아래 슬프게 놓인 꽃들보다도 빨리 시들어 버렸습니다. 7턴에게 댓글, 로널드 작성. 몬터레이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의 예산 집행 상황을 보시면 그들이 경제적 위기를 탓하며 위험성 큰 고속도로에 추가 표지판 설치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들도 일본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 커브 표지판이 진흙으로 덮여있지만 않았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주 정부가 약간의 인력을 투입해 표지판만 잘 닦아놨어도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관리 소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칠턴 씨. 칠턴에게 댓글. 불안한 시민 작성. 고속도로 인부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챙기면서도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합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고칠 생각은 않고 그냥 도로변에서 시시덕거리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허비돼도 괜찮은 겁니까? 칠턴에게 댓글. 캘리포니아 운수부의 로버트 작성. 우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 칼트랜스의 최우선 순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고속도로 관리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고 지점 역시 여느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고 불안전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안전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칠턴에게 댓글. 팀 작성. 당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칠턴. 경찰은 그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어요. 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8번 고속도로에서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날 바닥에 30분 동안 앉혀놓았어요. 날 보내주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내 알려주지 않더군요. 이렇게 시민들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칠턴에게 댓글. 아리엘 작성. 금요일에 친구랑 사고 지점에 가봤어요. 십자가와 꽃을 보고 펑펑 울었죠. 우린 거기 앉아 고속도로를 내다봤어요. 경관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대체 경찰은 다 어디 있는 거죠? 경고 표지판이 없고 길이 조금 미끄럽긴 했지만 그럭저럭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도로변에 모래가 깔려 있는 건 좀 위험해 보였지만요. 전 사고가 난 지점을 수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경찰이 운전자를 제대로 조사했을지 의문입니다. 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운전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운전 실력이 어떤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팀에게 댓글. 풋 발로즈 작성. 운전 실력? 내가 아는 그 운전자는 제정신이 아닌 친구야. 그런 녀석이 운전을 한다고? 아마 면허도 없을걸? 경찰이 그건 조사 안 했나? 도넛과 커피 사러 다니느라 그럴 정신은 없었나 보군. 칠턴에게 댓글. 위치 작성. 칠턴. 당신은 항상 정부를 맹비난했고 난 항상 당신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길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요. 칼트랜스 직원이 얘기한 대로입니다. 나도 그곳을 수백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 커브에서 사고가 났다면 10중 8구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였을 겁니다. 경찰은 그 운전자를 좀 더 제대로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는 초보가 틀림없습니다. 심의 말대로요. 칠턴에게 댓글. 아미 댄서 작성. 기분이 묘하네요. 부모님은 리포트 애독자이지만 전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묘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더군요. 여기 오면 사고 관련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위에 글들을 다 읽어봤는데 당신이 100%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글쓴이도 맞는 것 같고요. 모두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결백하다곤 하지만 전 아직도 경찰이 갑자기 수사를 종결해버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운전자를 잘 아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는 파티 전날에도 밤을 꼬박 샜대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붙들고 있었나 봐요. 제 생각엔 그가 졸음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오락실에서 운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운전할 때도 많이 과격하더군요.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칠턴에게 댓글. 아서 작성.
도로 관리를 위한 연방기금은 지난 몇 년 새 대폭 삭감됐습니다. 반면에 군사작전과 대외 원조를 위한 기금은 4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이 나라 국민들을 먼저 챙기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7턴에게 댓글. 템프 1399 작성. 얘가 템이지. 운전자는 이상해요. 아니 위험해요. 언젠가 치어리더 연습을 마치고 들어오니 우리 로커룸 밖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내부를 촬영하려는 것 같았어요. 난 그에게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그는 날 죽일 것처럼 노려봤어요. 완전 사이코예요. 우리랑 같이 삭제에 다니는 어떤 아이는 그 운전자가 자기 가슴을 마구 주물러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앤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복이 두렵기도 했고 그가 홧김에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버지니아 공대 사건처럼. 칠턴에게 댓글. 블러드데스 작성. 글을 아는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에서 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가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건 경찰이 음주 측정 기록을 분실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이 스레드에서 난무하는 주장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린 아직 진실을 모르잖아요. 사고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경찰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그 운전자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봤나요? 난 그랑 화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꽤 똑똑하고 우리 팀도 많이 도와준다고요. 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기분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악몽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그걸 생각하면 그가 안쓰러워요. 사라에게 댓글, 익명 작성. 사라, 그건 너무 설득력 없잖아. 그가 운전을 했으니 두 아이를 죽인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겠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가 죽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맙소사,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었고 부시가 이라크를 못 살게 군 거라고. 아예 그 운전자를 불러 같이 드라이브나 다니지 그래? 나중엔 내가 네 빌어먹은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줄 테니까. 칠턴에게 댓글, 레전드 작성. 그 운전자의 동생은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러니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치적 정당성을 운운하는 사람들만 보면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아요. 경찰이 죽은 여학생들의 소지품은 제대로 조사했는지 모르겠군요. 듣기로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여학생들의 가방에 손을 댔다고 하던데요. 그의 가족은 세탁기와 건조기조차 장만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요. 빌링스 스트리트의 빨래방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종종 보곤 하죠. 요즘 시대에 빨래방이라니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아닌가요? 7턴에게 댓글, 섹시 작성. 2학년인 친한 친구가 그 운전자와 같은 삭제에 다니고 있어요. 그 애가 죽은 여학생들이 참석한 파티에 갔던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대요. 운전자는 후드 차림으로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군요. 그것도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가 주방에 멍하니 서서 식칼을 응시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네요. 대체 여기 왜 온 거지?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7턴에게 댓글. 제이크 작성. 당신 말이 맞아요, 7턴. 그 운전자가 제대로 한 건 했군요. 그 얼간이는 자타가 공이 나는 실패자예요. 체육 시간에도 항상 꾀병을 부리죠. 그 친구가 체육관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로커룸에서 벗은 몸들을 감상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게이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돌았거든요. 7턴에게 댓글, 칼을 작성. 지난주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허락도 없이 할머니의 차를 훔쳐 타고 나와 라이트하우스 스트리트 공터에서 드리프트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봤대요. 그는 삭제에게 끈 팬티 좀 보여달라고 졸랐다네요. 그런 게 조른다고 되나? 참. 그녀가 거부하자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딸딸이를 치기 시작했대요. 운전 중에 말이죠. 보나마나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을 때도 차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칠턴에게 댓글, 익명 작성. 나도 삭제해 다녀요. 2학년이고요. 학교에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게임에 좀 빠져 살긴 하지만 그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난 축구에 빠져 살아요. 그게 날 킬러로 만들어주나요? 익명에게 댓글, 빌벤 작성, 빌어먹을 삭제. 네가 그렇게 잘 알아? 실명으로 댓글 달 배짱도 없으면서. 왜? 그가 널 찾아와 삭제할까봐 겁이나? 칠턴에게 댓글, 벨라켈리 작성. 공감합니다. 지난 9일 저도 친구랑 파티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운전자는 삭제들에게 친근거렸고 그들은 그에게 꺼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파티를 떠나는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운전자가 음흉한 변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들을 따라 나섰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고스트 위스퍼러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칠턴에게 댓글, 익명 작성. 누군가가 총을 들고 컬럼바인이나 버지니아 공대로 향한다면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칠턴에게 댓글, 위저드원 작성. 잠시 타임아웃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글쓴이는 그가 운동을 싫어하고 게임을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를 악당으로 몰아가네요. 그것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운동은 싫어하지만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는 잘 모르지만 우린 삭제해서 같은 반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데 그를 제대로 알고 짓거려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엔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지른 게 맞다면 경찰이 진작에 그를 체포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위저드원에게 댓글, 헬프 피퍼 작성. 역시 같은 게이머라 옹호하는군. 아이디부터가 게임 중독이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 그냥 나가 되죠, 위저드. 칠턴에게 댓글, 아르체네미 작성. 운전자는 사이코예요. 그의 학교 사물함엔 컬럼바인과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범인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나온 시신들 사진도 봤고요. 그는 싸구려 후드를 걸치고 어슬렁거리길 좋아해요. 자기 딴엔 그게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눈엔 스테로이드 맞은 얼간이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운전자, 지금 요정들과 시시덕대지 않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잘 들어. 넌 우리에게 단단히 찍혔어. 나중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직접 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리지 그래? 네 죽음이야말로 장대한 승리가 될 거야.